어릴 때 넌 키도 작고 빼빼 말랐지 기억나. 난 너 그런 네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 보지만 yeah. 짓궂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이었는데 why don't you know 그런 채로 철없이 너의 소식이 어디서 타고 오는 건지 훌쩍 커버린 너는 왜 때문에 멋진 건지 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너의 시간이 내 시간을 다 훔쳐가. Winter night when I meet you 나 너를 만나면 그 어릴 때 모를 때 사실 널 좋아했다고 말해줄 거야. 괜히 널 보면 못되게 굴었었다고 말해줄 거야. 너도 그날로 돌아가 솔직해질래. 오프닝 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첫사랑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늘 설렘의 감정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어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겨울 냄새가 나면 왠지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연말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무언가의 마지막은 어떤 것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니까요. 2024년의 겨울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순간, 언어의 온도 4번째 방송은 보이는 언어로 출발합니다. 언어의 온도, 당신의 언어는 몇 도입니까? 우리 세상에는 손으로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로 말을 배울 수 없어 보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어는 인간적인 언어죠. 교감을 원동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어를 배우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온도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승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언어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허승훈입니다. 학부에서는 국어국문학이랑 언어학을 전공을 했었고 올해 3월부터 언어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실험어물론 분야를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인간의 말소리를 다루다 보니까 어찌 보면 수어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전공이기도 합니다. 아, 국문과 선배님이시네요. 저희 작년 봄에 국어학답사 같이 가셨던 거 기억하세요? 저희 그때 같은 조에서 방언조사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다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선배님. 그럼 먼저 승우님께서 언어학을 전공하겠다고 다짐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언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는데요. 우선 어릴 때 이제 맞춤법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지키려면 약간 문법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국어 문법을 좀 더 남들보다 좀 친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 문법 같은 걸 배울 때도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 뭐 의문체계라든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걸 막 분류하고 하는 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와서는 이제 인간 언어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언어학이라는 학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이제 언어학 석사과정에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어 전반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학문적인 관심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승우님께서는 속말사랑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1년 2학기부터 1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사실 속말사랑 동아리방이 저희 SUB 동아리방 바로 옆에 있는 만큼 오며 가며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제게도 내적 친밀감이 가득한 동아리인데, 그럼 속말사랑 동아리에서 활동하게 되신 것도 이제 언어학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에서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
수어를 몇 번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죠. 특히 언어학과의 심리언어학 수업 중에서는 하루의 주제가 아예 수어인 경우도 있었고, 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 영어 인문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는 교수님께서 수어 전문가분을 바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특강을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가는 어떤 특정 언어 종류, 유형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활동을 또 했었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접해보신 수어에 관심이 생겨서 동아리 활동까지 하게 되신 거네요.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흥미로웠던 점이 궁금합니다. 수어의 매력을 마음껏 자랑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언어학 배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어도 완전한 언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언어가 연산이 돼서 이게 바깥으로 실현이 될 때 보통 음성 언어는 그 연산의 결과가 성대의 진동 같은 걸 통한 소리로 나가는 거고, 수어는 이제 주로 이제 손의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어떤 시각이라는 감각을 사용해서 실현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의 인식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또 수어가 음성 언어와 아주 다르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 여러 수어들의 문장 구조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수어에서 문장 구성하는 방식이 음성 언어가 하는 방식과 좀 별로 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언어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점이 특이해 보이다가도 결국엔 인간 언어 중에 한 종류라는 점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짚어주셨던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인간미를 수어에 부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저는 말과 글 중에서 말로 하는 소통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인간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시각적으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어가 마냥 특별하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우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수어도 어떻게 보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수어를 직접 사용해보셨던 경험이라거나 활용하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쉽게도 약간 수어를 실제로 구사해 본 적은 없었어요. 대신에 제가 언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어가 제 언어에 관한 시야를 넓히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수어를 활용해 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예전에 영어 글쓰기 수업에서 수어가 인간 언어로서 가지는 음성 언어와의 공통된 특징들을 정리하는 리포트를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럼 여기서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앞에서 얘기했던 문장 구조의 이중성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문장 구조의 측면에서 마찬가지고, 이건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긴 하는데, 네. 최소 대립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성 언어에서 보통 사용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수어에서도 최소 대립상 같은 걸 추출해서 수어의 의문이라고 할 만한 것, 그런 걸 추출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어의 조사 같은 경우도 이 형태라고 하잖아요. 네. 어떨 땐 이가 실현되고 어떨 땐 가가 실현되는 것. 뭐 주변 환경에 따라서 형태의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어에서도 주변 앞뒤 인접한 손 동작 같은 것에 의해서 인접한 단어의 모양이 바뀌기도 하는 등 결국에 인간 언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똑같네요. 의문으로 이제 수어에서도 추출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짧은 문장을 수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립국어원의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온누리 통아리라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수화로 소통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대변해서 그 언어가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짧은 쇼폼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승우님과 저도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문장입니다. 친구랑 약속 있어 라는 문장인데, 저는 이 짧은 문장을 찍을 때 NG를 10번도 아니에요. 한 20번을 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고 하겠습니다. 친구랑 약속이 있다 라고 하면서 코끝에 이렇게 대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입을 벌려주셔야 돼요. 근데 있다고 할 때 입을 벌릴 때 너무 많이 벌려도 안 되고 작게
바퀴벌레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종결 어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친구랑 약속이 있다. 승우님 한번 해보실래요? 나 친구랑 친구랑 약속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말하지 말고 한번 대화해볼까요?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었지만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NG를 많이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문장 표현까지 수어로 해봤는데요. 저는 표정과 움직임을 함께 세밀하게 표현해서 직접 감정과 말을 전달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승우님께서 수어를 배우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언어학적 특징이나 단어가 있으셨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수어에서는 표정이 중요하다. 이 점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시간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한국 수어에 시간 관련 표현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국어 먹었다에 대응되는 한국 수어 표현인데 그게 먹다랑 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먹다가 끝에 대응하는 표현이. 네. 근데 한국어에서 끝이라고 하면은 되게 실질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도 포함해서 알고 있는 많은 언어들에선 시간 표현을 같은 되게 네. 문법적인 어미 이런 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끝이란 되게 실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문법적인 시간 표현에도 사용이 된다. 그런 게 사실 다른 음성 언어에서도 보고된 바를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 사례를 한국 수어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발견했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수어를 배워보면서 언어학적인 개념의 어떤 사례를 찾은 것이었죠. 너무 일단 대단하신 게 예전에 있었던 그 지식을 축적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수어에서 그걸 또 발견해내시네요. 그럼 한국어가 보통 조사와 어미의 결합으로 시제를 나타내는 교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배우는데 한국 수어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수어들이 대부분 어떤 접사 같은 것보다는 독립적인 단어 같은 걸로 그런 문법적인 범주들이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언어에 사실 시간 관련 표현을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어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 표현이 뭐 한국어 같은 언어처럼 어미 같은 걸로 실현이 되든 실질적인 단어로서 실현이 되든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문장 구조 속에 시간 표현이 들어있을 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언어 다양성의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언어는 다양하면서도 보편적인 특징으로 공유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봤을 때 수어도 그냥 인간의 한 언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얘기라서 저도 되게 집중이 잘 되는데 그럼 승우님은 손말사랑 동아리에서 수어를 배우셨던 거죠? 동아리에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수어를 배우셨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땐 같이 공부할 자료 같은 거를 띄워놓고 같이 이제 따라해봅시다 해가지고 따라해봤던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에는 한국 수어를 전혀 몰라도 이게 입문하기 쉬운 한글 지문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제 한글 기역, 히읗이나 모음자 같은 것까지 실현해보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자음자 배워보고 모음자 배워보고 자기 이름 이제 네. 지문자로 표현해보는 것 그거를 서로 해보면서 자기소개도 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숫자 해가지고 한국 수어에서 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열심히 막 따라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럼 승우님의 이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허수는 모든 자모를 다 표현하는 상당히 길 수밖에 없긴 한데요. 히읗이고요. 이게 이게 시오, 이응, 히읗, 우, 니은 이런 식으로 다 대응하는 지문자가 있어요. 사실 저는 수어를 단어 위주로만 배웠어서
지문자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문자 같은 게 사실 한국 수어에 없는 아직 표현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단어를 표현할 때 한국어 자모 같은 거 빌려서 주로 표현하는 용도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름도 지문자로 표현을 해봤지만 그 농인분들께서는 서로의 얼굴 이름 같은 걸 정하셔서 그걸 그러니까 지문자로 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쓰신다고 해요. 신기합니다. 방금 농민분들이 소통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수어를 배우는 것은 청각장애인 문화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어를 배우면서 청각장애인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우리 음성 언어인 한국어가 아닌 한국 수어가 제일 언어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보 브리핑 같은 곳에서도 혹시 보셨을까요? 수어 통역을 같이 제공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 정책이나 제도를 잘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수어에 대해 좀 알게 되면서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또 한국 수어의 날이 2월 3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2016년 2월 3일에 한국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했던 그 한국 수어 언어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건 또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지만 한국어와 한국 수어가 동등한 자격으로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도 수어 언어의 이해와 같은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살짝 언급했지만 국립국어원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짧은 대화문을 수어로 직접 표현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수어 언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어를 배우시면서 만난 동아리 부원들과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고 수어를 같이 공부해보는 거 외에 했던 활동이 이제 한국어 노래 가사를 한국 수어로 번역을 해서 노래에 맞춰 수어를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노래를 고를지 이 한국어 문장은 한국 수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같이 고민해보고 또 손을 움직이는 속도를 노래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수어를 활용해보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언어를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해보는 경험도 재밌었고 또 저 혼자서 그런 수어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정리해보는 경험,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승우님은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활동적인 측면도 얻어가셨고 학문적인 관심도 심화하셨고 일석이조였네요. 네, 그렇죠. 그럼 기억에 남는 노래 번역했던 게 있으세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한 구절을 번역을 해보자 해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고민한 다음에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구절은 시간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박자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수어로 표현하면 어떨지 되게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물사랑 동아리에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수어를 통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수어 연극제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어연도 공식 코너에 도달했습니다. 승우님이 느끼시는 수어의 온도를 체크해주세요. 제가 한국 수어에 대해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22년에 한국 수어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주제가 한국 수어의 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농인들의 공용어로 인정이 되는 그런 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한국 수어가 일상에서 소통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봄의 평균 기온을 검색을 해봤는데 13도 정도라고 해가지고 한국 수어의 온도를 13도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전조사까지 완벽하게 해주셨네요.
13도라고 해서 낮은 듯 생각을 했지만 봄의 평년 기온으로 측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어의 온도는 평년 봄의 기온이 13도로 체크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수어가 소통의 꽃으로 피어날 가치가 충분함을 따뜻하게 알려주신 승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언어의 온도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언어의 매력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께 당신의 언어는 몇 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언어의 온도를 함께 느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는 마지막 방송 대신 네 번째 방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라디오는 항상 열린 결말이니까요. 저는 언제 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마다의 온기를 가진 언어를 온전히 향유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무한한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말과 글에 묻어있는 가치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언어의 온도 DJ 최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t cacophonic story, it's electric. 그 소란스런 밴딩, 노래만만 별난 사건. 첫 번째 별은 차가워, 몇 번째 은하를 건너 멋대로 불시착한 그대란 낯선 이 방인을 버려둘까? 솔직히 너무 신경 쓰여 재미삼아 돌려줄까? Hey, what did you do to my mind? 네가 궁금해져 밤새지 못할 수도 있어. 오늘 밤이 맑다면 내일 떠나겠다 너. I got a plan, just you and I. 조금 더 머무르면 어때? 나의 별이 조금 외롭게 아껴둔 노래 들려줄게. Love is cosmic, I'm riding on your rhythm through the solar system. Come with me, yeah. 우린 이 밤을 건너 둘이 cosmic lover. Riding the rhythm through the solar system. 맞닿아 알고 싶어 cosmic lover. 이런 감정 처음이라 곰곰이 생각해봐도 물음표야. 낯선 이 소통도 너에게도 내가 낯설지. 외계인 보듯 보던 걸 상처받을 수도 있어. 내 별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 넌 서두르지 않아도 돼. 어쩜 우린 주인 없는 꿈을 찾는 여행자. 하나이던 작은 위성. 조금 더 머무르면 어때? 나의 별이 조금 외롭게 아껴둔 노래 들려줄게. Love is cosmic, I'm riding on your rhythm through the solar system. Come with me, yeah. 우린 이 밤을 건너 둘이 cosmic lover. 너는 성큼 다가와 끌린 손 내밀면 함께 떠나자 해. 보지 못한 것들 찾아 해. I just can't say goodnight. I can never say goodnight, 'cause your love is cosmic. I'm riding on your rhythm through the solar system. Come with me, yeah. 우린 이 밤을 건너 둘이 cosmic lover.
can love only